안녕하십니까. 금일 더벨 캐피탈 마켓 아웃룩 포럼에서 데캐피탈 마켓 2025년 아웃룩을 발표하게 될 신한투자증권 기업금융본부장 권용현입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정책기조 변화의 예상으로 급변한 글로벌 매크로 상황에 대해 국내 정세의 불확실성, 다양한 대외 변수로 인해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기업의 경영 환경 등으로 내년도 기업의 자금 조달에 이루어질 프라이머리 마켓은 한 치 앞을 짚어보기 힘든 백척간두의 상황이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은 아닐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투자는 과학보다 예측과 직관에 의존한다는 존 케인즈의 이야기처럼 과거의 사례와 수년간 이어지고 있는 프라이머리 마켓의 트렌드를 반영하여 조심스럽게 내년도 채권 시장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거 10년간 기업의 자금 조달 행태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은행을 통한 대출로 대변되는 간접금융과 주식 및 채권 등의 발행을 통해 시장 투자자들로부터 직접 조달하는 금융시장의 규모의 과거 추이입니다. 경제 규모의 확대에 따른 산업자본 및 금융자본의 성장, 보다 활발해진 외국자본의 유출입, 신성장 산업의 속도감 높은 팽창을 통해 은행 대출로 대변되는 간접금융시장 규모도 금년 10월까지 기준 1,400조 원대로 성장하는 동안 직접 금융 방식의 조달도 과거 10년간 10.5%에 달하는 연평균 누적 성장률을 시현하면서 2020년 이후 200조 원 이상 규모의 시장으로 자리매김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데캐피탈 마켓의 경우 과거 직전 5개년간의 저금리 기조로 말미암아 2019년 이후 발행 규모가 급증하고 코비드-19로 인한 시장 유동성 공급으로 21년 최대치를 시현하였으나 이후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의 디스인플레이션 정책에 따른 급속한 금리 상승 기조와 투자자들의 보수적 스탠스로 시장이 급속히 냉각하면서 22년도 수요이익을 실시한 회사채 시장 규모가 37조 원으로 급감하는 양상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 23년에는 시장 유동성에 기반하여 2차 전지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시설 투자 소요 섹터와 반도체, 건설, 석유화학 등 유동성 버퍼링 섹터의 발행이 주를 이루었고 금년에는 하반기 터미널 레이트 하락 및 안정화에 대한 시장 컨센서스 형성, 연초 유동성 장세와 4분기 금리 인하, 비율 규제에 따른 보험사를 중심으로 한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의 시장 테마가 형성되면서 금년도 DCM 마켓은 총 178조 원, 회사채 시장은 67조 원 규모에 달하는 역대 최고 수준의 시장 규모에 도달했습니다. 북빌딩을 실시한 회사채 규모가 60조 원을 돌파한 것도 발행 금액 자체도 역대 최대 규모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년도 시장 전망전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한 2024년 데캐피탈 마켓을 정리해 보자면 연중 풍부한 유동성에 따라 높은 투자자 디맨드가 유지되었고 이는 11월까지 총 223조 원의 자금이 회사채 수요 측에 유입되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 회사채 발행 시장은 67조 원에 달하는 규모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금리 인하 시기에 적정 일대 보장을 원하는 투자자 인트레스트 변화로 이어지면서 A급 채권에 대한 리테일, 하이힐드 펀드의 강한 매수세로 A급 회사채의 프라이싱이 두드러진 강세를 시현하는 것이 금년도 DCM 시장의 흐름에 있어 눈여겨볼 만한 상황입니다. 24년도 회사채 발행 기업의 자금 조달 목적은 기존 대출 또는 채무증권의 상환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전체 회사채 발행액 67조 중 49조가 차환자금, 그 외 운영자금이 14조, 신규 시설 투자자금이 3.7조 순으로 발행 니즈를 충족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발행물들의 만기는 2년, 3년, 5년물이 즉 숏 미텀 레이트 본드가 62.5조에 달하면서 전체 회사채 시장의 93% 수준에 달했습니다. 5년을 초과하는 장기물 발행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연중 계속 상존하면서 기업들의 트렌치 구성 전략에서 배제되는 현상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올해 역시 발행 시기에 있어 연초 윈도우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는 양상을 시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회사채 발행 물량의 36%인 24조 원이 1사분기에 발행되면서 연초 풍부한 유동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슈어 측면에서는 15대 그룹의 회사채 발행이 36조로 절반을 넘게 차지하였고
금융지주 및 보험회사의 신종자본증권, 그리고 증권사의 증권채가 대략 20조 원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발행을 기록했습니다. 24년도 결산을 마무리 짓고 25년 DCM 마켓 아웃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CM 마켓 전망을 위해서 가장 선행되어 검토될 부분은 아마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즉 기준금리의 방향성일 것입니다. 금년 11월 금통위는 전격적으로 25bps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저성장에 따른 경기 하방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무역수지 악화 및 저성장 기조에 기인한 실질 경기 하방 리스크가 환율 상승, 부동산 시장 안정보다 중요한 경제정책 어젠다라고 판단한 결과로 해석이 됩니다. 일단 한국은행의 정책 초점이 금융시장의 안정성 강화에서 경기 부양으로 이동함에 따라 시장에서는 내년도 예상 기준금리를 상반기 기준 2.5%, 내년 하반기 중 25bps 또는 두 번의 인하를 통해 2%에서 2.25%까지 바라보는 시선이 지배적입니다. 현재 추정되고 있는 뉴트럴 레이트 2.5% 또는 그 이하가 궁극적인 내년도 타겟 금리로 예상되며 현재 국고채 3점물 금리가 2.5%대임을 감안한다면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입니다. 국내 DCM 시장을 전망하는 데 필요한 또 하나의 바로미터로 미국의 금리 정책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 실행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장은 고용시장의 쿨링다운 등 디스인플레이션 효과를 감안하면서 미국의 물가 상승 곡선이 스티프하게 치솟지 않는 이상 내년도 기준금리를 대략 3.25에서 3.5%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변화와 그 차이에 따라 발행시장이 어떻게 수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입니다. 한국, 미국 양시장 모두 금리 인하에 돌입하는 구간과 그 시기에 성숙기에 진입하게 되면서 발행 규모가 급증하는 모습을 띠고 있고 23년도 말부터 피벗이 시행되면서 24년 양시장 모두 증가세를 시행 중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예상되는 양국의 통화정책에 기반했을 때 금년도 발행보다 크게 감소세를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DCM 시장의 경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use of proceed, 즉 자금의 사용 목적에 있어 리파이낸싱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 당해년도의 시장 규모를 추산하는 데 있어 만기 도래 규모의 정확한 파악이 중요합니다. 25년도 만기 도래 규모는 대략 61.7조 원으로 금년도인 24년도 68.5조 원 대비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등급별로는 트리플 A급 14.4조, 더블 A급 34.4조, A급 11.8조, 트리플 B 이하급이 1조 원으로 분류됩니다. 만기의 시즈널러티에 있어서는 1분기 23.5조, 2분기 17.3조, 3분기 13.6조, 4분기 7.3조 원으로 1분기에 만기 도래 규모의 40%가 집중되는 바 내년 역시 1분기 윈도우의 쏠림 현상이 예상됩니다. 이슈어 측면에서 볼 때 주요 10대 그룹사의 회사채 만기 도래 규모는 32조 원에 이르고 대략 전체 만기도 올해 규모의 전체 규모의 절반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신성장 산업에 대한 신시설 투자 목적의 조달은 감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불황에 대비한 현금 보유 니즈, 즉 캐시 쿠션의 추가 설정으로 인해 크레딧 스토리가 견조한 대기업 계열사들은 만기 도래 금액 이상의 발행을 계획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트렌치별로는 2019년 코비드 시기 이후 발행한 물량이 대부분으로 차압 발행 시 만기 도래 물량 대비 다소 높은 자본 비용을 부담해야 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25년은 단기 금리가 우선 낮아지는 불 스티프닝 구간으로 저희가 예측하고 있는 바 그러한 공산이 시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5년물 이상보다는 2년물과 3년물 중심의 발행이 프라이머리 마켓의 다수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25년 DCM 시장을 전망할 수 있는 여러 드라이버들을 분석, 대체적인 컨센서스에 대해 말씀드렸다면 지금부터는 25년도 DCM 마켓을 관통할 주요 테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선 회사채 시장의 연초 효과는 앞서 설명드린 만기 도래 물량의 연초 쏠림 현상과 연초 유동성으로 인해 지속되리라는 판단입니다. 또한 퇴직연금 등에 기반한 풍부한 유동성 이외에 최근 2, 3년간 북빌딩 디맨드를 감안했을 경우 성공적인 프라이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에 대한 선행적인 학습 효과로 인해 연초 투자자들의 공격적인 비드 오퍼가 예상되는 한 해입니다. 둘째, 금리 인하 기조에 발맞춰 적정 수준 이상의 일들을 추구하는 투자자군에 있어 상대적 고금리인 A급 회사채에 대한 디맨드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AA-와 싱글 A+ 회사채의 스프레드 갭은 대략적으로 30bp 내외 수준으로 과거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초 1월, 2월 우량 등급 회사채 발행이 선제적으로 마무리되는 시점인 2, 3월경에 A급 회사채의 발행이 이를 통한 트리클다운, 낙스 효과에 따라 성공적인 발행 기조를 이어가는 시장 패턴을 보일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반기 이후 크레딧 스프레드의 점진적 확대 가능성입니다. 과거 금리 인하기에 국고물과 크레딧물의 스프레드 패턴이 초반부에는 금리가 동행하는 모습을 시현하다가 후반부로 갈수록 확대되는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계속해서 녹록치 않은 기업의 경영환경 펀더멘탈을 감안할 때 하반기 이후에는 크레딧 스프레드가 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대두된다고 전망됩니다. 넷째, 금년도 DCM 마켓의 한 축을 차지하게 된 보험사 자본증권 발행의 지속적 증가 전망입니다. 보험사 재무 건전성 지표의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킥스 제도의 적용 할인율이 계속해서 인하하게 되면서 보험 부채의 증가에 따라 지급 여력 비율 하락 이슈로 보험사들은 자본 확충 니즈에 대한 절실함이 더더욱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를 통해 금년도 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차 발행 규모가 급격한 증가세를 시현했고 보험사에 대한 부채평가 할인율 인하에 따른 자본 감소가 보험사들의 자본 확충 니즈를 더욱더 가속화시키면서 올해 수준과 유사하거나 훨씬 조금 더 슬라이슬리 상회하는 수준인 대략적인 한 6조에서 7조 원 정도의 시장으로 규모가 확대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DCM 시장을 전망하는 데 있어 첫째, 저희는 내년도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확인함과 동시에 2.25% 내외의 타겟 레이트를 가정했고 둘째, 미국 FOMC의 통화 정책과 과거 미국과 한국 기준금리 스프레드 갭 및 그 방향성에 따른 시장 규모의 변화에 주목했으며 셋째, 25년 만기 도래 회사채 시장 규모를 고려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국내외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기업의 현금 보유 니즈 및 큰 방향에서의 금리 인하 사이클을 고려시 회사채 시장은 역대 최대 규모였던 금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거나 조금 못 미치는 규모를 형성할 공산이 크다는 것이 저희의 뷰입니다. 아울러 내년도 시장을 관통할 주요 테마로는 발행 윈도로서의 연초 매력도 지속, A급 시장의 강세, 레귤레이션 이슈로 인한 보험사 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채의 발행 니즈 확대 지속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 금일 준비한 2025년도 대한민국 DCM 시장 전망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